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고교 선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중에 혹시 중3 어머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어쨌든 제 강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중학교 3학년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에 혹시 아닌 어머님들, 예습 차원에서 먼저 오신 어머님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중학교 3학년 어머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원 외부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저희 학원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학원은 설립된 지는 지금 24년째 돼가고 있어요. 24년. 그러니까 분당에서 굉장히 오래된 학원이에요.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한 학원이고, 지금 굉장히 좀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그 당시에는 24년 전에는 그냥 한 층, 여기 3층에서 처음 시작한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매년 고3 졸업생들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보통 이제 특징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와서 고3까지 주로 많이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고3 때까지 이렇게 성과를 내는 학원인데, 보통 한 해에 한 250명 정도? 물론 중고학교 포함입니다, 사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생들이 주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분당 지역에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순회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서울대 의대를 직윤으로 들어갔어요. 직윤이 뭔지 아시죠? 지역균형 선발.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서울대 의대를 간 아이예요. 대단한 내신 성적이죠. 1.0 얼마인가 하여튼 그랬던 학생이고, 그리고 매년 어쨌든 매년 저희 재원생들이 어쨌든 거의 한 서울대, 연대고대, 의대 합해서 한 70명 정도? 그 정도 학생들이 매년 입학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학원 소개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교 선택 얘기를 하기 전에 다 아는 얘기이실 수도 있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더우세요? 괜찮아요. 에어컨을 좀 세게 틀으면 추워요. 나중에 되면. 추우니까. 고교 선택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입시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입시 얘기를 장황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장황하게 하진 않고, 입시에서 제가 생각하는 입시 변화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일단 우리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정시가 일단 40%죠. 정시 40%예요. 정시가 40%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현재 뽑는 인원이 가장 많은 전형이 정시 전형이에요. 이게 40%니까 예전에는 뭐였어요? 학종이었죠.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제일 컸는데 이 정시 전형이 어쨌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능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졌다. 수능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졌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어쨌든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학력 수준이 낮은 지역이나 이런 거보다는 이런 교육 특구들이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당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이렇게 많이 실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시 전형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이건 22년도고요. 22년도고 23년도부터는 무조건 40%를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죠? 여기 몇 개 보면 아직까지 40%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2022년도 올해 입시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부터는 무조건 다 40%를 맞추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시가 어쨌든 40% 이상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것도 아마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교 추천 전형이죠. 고교 추천 전형. 그러니까 이거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이런 전형으로 사실은 학생들을 뽑고 싶지는 않아요. 이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뽑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과부에서 너무 편중되게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에서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아낸다라고 해서 몇 년 전, 한 1년인가요? 1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 교과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이상을 선발해라.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교과 전형으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 추천 전형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그러면 추천 인원이 몇 명이냐? 한 4% 정도 돼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면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수가 한 학교가 대략 한 2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10명씩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학교별로 10명. 그러면 학교별로 서울대는 추천 전형을 안 하고요.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교과 추천 전형이 있는데 정시에서 오히려 추천 전형을 좀 늘렸고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대는 그 직윤이라는 교과 전형 형태의 사실은 걔네들은 이제 그거를 학종이라고 부르는데 교과 전형 형태의 그 전형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보면 고대도 4%, 10명이죠. 연세대는 5%인데요.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그러니까 지금 고3 아이들은 5%고요. 그 다음부터는 4%예요. 연세대학교도.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쭉 보면 10명 쭉 있어요. 인원들이. 저 인원들을 다 합산하면 대략 한 300명 정도 돼요. 학교별로. 여기까지 여기에 써 있는 대학들만 그냥 계산해도. 이 외에도 서울에 있는 여대라든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다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주요 한 15개나 이 정도 대학에 이 추천 인원을 다 합산하면 거의 3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300명 되면 전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250명 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교생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교과 추천 전형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지원하는 전형이니까 추천 인원이 그렇게 누적적으로 되지는 않고 보통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여러 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신 성적, 그러니까 그 합격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3장, 4장 이렇게 그냥 중복되게 받는 거예요. 연대도 받고 고대도 받고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서울대도 받고 이렇게 다 받는 어떠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전형은 그러면 누가 혜택이 있는 거냐? 이 전형은 누구한테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죠. 제가 보기에는 분당 지역에서,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하는데, 분당 지역에서 이 전형의 혜택을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전교 한 20등 전후? 교과 전형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 그 정도만 혜택이 있어요. 그것도 붙는다, 떨어진다, 이거는 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전형의 특징은 뒤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이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그래도 이 전형의 수능 최저는 정시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몇 개 있어요. 연세대학교라든가 한양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데만 좀 없어요. 나머지는 그리고 동국대학교 이런 데 정도만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방 애들은 뭐 워낙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근데 그 애들은 또 단점이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좀 단점인데, 어쨌거나 수능 최저가 있는 이 교과 전형을, 특히 이것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들이에요. 상위권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죠. 뭐 자사고 이런 데를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고를 선택해야 되는지, 일반고 중에서도 뭐 센 데를 좀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내신 따기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형편이 좋은 그런 고등학교를 선택하는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전형이 10%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전형별로 많이 뽑는 전형은 1위가 정시고요, 2위가 학종이고요, 3위가 교과예요. 이 교과 추천 전형.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나머지 이제 4위가 뭐 논술, 뭐 실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1, 2, 3위는 그래요. 근데 지방대학으로 내려가면요. 지방대학으로 내려가면 1위가 뭘 것 같아요? 지방대학. 뭐 지방 국립대까지 다 해서 지방대학에 내려가면 1위가 교과 전형이에요. 1위가 교과예요. 교과가 제일 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은 대부분 우리 자녀분들을 현재까지는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추천 전형, 요게 하나의 그 큰 변수예요. 입시 변화에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고3 아이들부터. 올해 고3 아이들부터 하니까 우리 자녀분들이 그 대학을 갈 때도 당연히 적용이 돼요. 입시가 바뀌는 거는 언제부터 바뀌냐면요. 지금 현재 크게 변동이 있을 때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있죠. 걔네들이 그 고교학점제 시대예요. 현재 지금 발표된 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좀 바뀌어요. 그 사이까지는 좀 뭐 현재의 그냥 입시 구조를 그대로 좀 따라가게 돼요. 그때 되면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아마 수능에 대해서도 다시 개편 논의가 있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만 등급 평가를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은 다 성취 평가를 해요. 5단계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 평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수능에 대한 개편 논의가 다시 한번, 그게 현재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교육과정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고교학점제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고교학점제의 시대,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교육과정을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올해 말에 아마 그 시안이 좀, 개정안이 좀 나올 거예요. 올해 말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 밑에 학년들이 해당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다 현재의 어떤 입시 구조로 쫓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교육과정이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설사 뭐 이렇게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렇다 하더라도 급속하게 그렇게 바꾸기는 힘들어요.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현재의 교육과정에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택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예요.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일반고 입시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시. 아니, 정시야. 어차피 수능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내신 성적 안 들어갑니다. 정시에서는 내신 성적 뭐 안 들어가요. 수능만 잘 보면 돼요. 정시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이 수시 때문에 그래요. 그죠? 우리 아이가 이 수시도 어쨌든 입시 전형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잖아요. 정시가 40%면 나머지 뭐 한 50%는 수시인데 수시 중에서 학종과 아까 추천 전형, 교과 추천 전형이 있잖아요. 교과 전형. 이 두 가지가 큰 전형인데 그거는 다 내신 성적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어머님들 학종도 비교과만 좋다고 그래서 학종 뽑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학종 쓰는 아이들이 결국은 교과 정도의 내신 성적을 받쳐주는 아이들 중에, 그죠? 교과 성적에, 그러니까 정교권 아이예요. 정교권 아이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자기의 진로나 전공 적합성에 대한 특성을 좀 확 나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교과 추천 전형도 쓰고요. 그 다음에 내신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그 전형에 듣기에는 그럼 이제 학종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고대 같은 경우도 두 개 나눠서 쓰는 거예요. 추천 전형도 쓰고 무슨 뭐 성적 우수자 전형도 쓰고 뭐 학종 전형과 같은 뭐 그런 전형도 쓰고 뭐 이렇게 나눠서 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면 일반고에서 수시 지원에서 아까 유의미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면 상위권 대학 있죠. 서울대, 연대, 고대, 극급들. 극급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1등급대여야 해요. 뭐 1등급대라는 건 뭐 1등급 초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하여튼 안 돼도 1등급 후반 정도까지는 끊고 있어야 돼요. 뭐 1.9, 1.8 뭐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면 그런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는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 몇 등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전교 한 10위권 전후예요. 전교 10등? 이 전후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쓰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에서. 그죠? 일반고 기준에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연대고대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섞어서 써요. 아이들. 수능이 좀 잘 나올 것 같으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은 뭐 의대도 쓰고 막 그래요. 왜냐면 의대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의대도 쓰고 뭐 이렇게 해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전교 한 10등 정도 되는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2등급대 되는 아이들 있죠. 이게 한 전교 2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전교 한 20위권에 있는 아이들, 20위권, 10등에서부터 한 20위권 아이들. 요 아이들이 이제 뭐 이러한 대학들을 섞어서 쓰는 거예요. 딱 구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냥 그게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에 변수 하나가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블라인드 면접 들어보셨죠? 학교 이름을 다 지워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요. 면접까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 나기까지는 몰라요. 나중에 되면 이제 다 통보해 주는 거죠. 거꾸로 통보해 주는 거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커리큘럼 중에서 예를 들면 영재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누가 봐도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요.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외고도 일반고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외고인지 알아요. 근데 얘가 무슨 외고인지는 잘 모를걸요. 얘가 성남외고인지 경기외고인지 과천외고인지 이건 모르죠. 물론 파려고 하면 파지만 뭐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뭐 한 명에 보는 게 무슨 하루 종일 걔 학생 기록부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한 30분 보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하게 그런 활동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거나 교과 과정이 좀 다른 학교들은 구별해 보겠죠. 얘가 왜 그럴까 이렇게 좀 눈여겨볼 텐데 예전에는 이게 학교가 드러나니까 그냥 딱 입학사정관들이 보더라도 얘는 진짜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얘 그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어느 자사고 하여튼 전국형 자사고에 다니니까 내신 성적이 안 좋겠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 좀 적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에 자사고 그러니까 기숙형 학교들이 근데 그런 것들 다 물론 좀 못 적게 하고 그죠? 못 적게 하잖아요. 지금 다 못 적게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분이 조금 위축돼 있는 건 맞아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런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드러낼 것도 많고 이게 블라인드 면접도 아니고 이러니까 드러낼 것도 많고 그런 그 뭐 어쨌든 방과 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어쨌든 했는데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력 자체가 많이 좀 줄은 건 분명하다. 이런 거 하나. 그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색이 없는 그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냥 선발하는 학교들. 이러면 뭐 좀 특색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어떤 커리큘럼 상에서 특색이 아주 딱 드러나 보이고 이런 학교가 아닌 그냥 단순한 기숙 학교들 있잖아요. 뭐 비평주나 이런 후기 고등학교들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하고 별 차이점 없어요. 그럼 가서 그냥 괜히 고생만 하죠. 아이들이 선발하니까 애들은 굉장히 우수한데 좋게 하겠죠. 아이들 선발해서 뽑았으니까. 근데 내신 따긴 되게 힘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오늘은 뭐 그냥 주로 일반고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일반고는 현재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고3이 되면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그때 원장쌤이 얘기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고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번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각 학교에,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좀 얘기를 많이 드려서 이제 많이 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면 있냐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과정,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 좀 약간 부지런한 학교들은 벌써 내년도께 올라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2022년도 입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표가 올라와 있고요. 좀 뭐 그렇지 않은 학교는 2021학년도 거,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께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보면 참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면. 이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쭉 지금 이걸 제가 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일부만 지금 여기다가 넣었어요. 일부만 넣고 그 중에서 좀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커리큘럼은 학교별로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학교별로 뭐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편성표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과목이 좀 차이가 있어요. 학교별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건 지금 보평고등학교인데요. 보평고등학교는 여기 보면 기하라는 과목이 수학 과목의 진로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기하라는 과목을 언제 공부하냐면 2학년 때 공부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2학년 써 있고 1학기에 2단위, 2학기에 2단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면 문과아이 같으면 기하를 선택하지 않겠죠. 문과는 여기서 뭐 선택할까요? 뭐 심화국어를 하건 진로 영어를 하건 하여튼 뭐 하나 선택을 할 거고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아무래도 선택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이과도 나는 지금 문이과 통합과정이라 지금 시간표를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짜주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과인데 난 이과 계열인데 뭐 기하 안 듣고 뭐 진로 영어나 들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죠. 근데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수시로 대학 갈 생각은 접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별로 안 좋게 평가하는 거죠. 얘는 왜 이과인데 왜 기하를 안 듣고 진로 영어를 들었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과 기준에서 기하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기하라는 것은 2학년 때 2단위, 2단위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단위라는 것은 일주일에 이제 2시간씩 편성을 해서 1년 내내 배우는 거죠. 기하를. 그 얘기예요. 여기 보면 기준 단위, 운영 단위 이런 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준 단위라는 것은 교과부에서 처음에 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5단위로 저걸 운영해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5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일주일이건 그게 뭐 1년 하여튼 그 학기 기준에서 5단위로 이거를 쓰라는 건데요. 이 보평고등학교는 이거를 진로 선택 과목에서 4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에서는 5단위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이걸 4단위로 쓰고 있는 거죠. 가능해요. 교장 선생님이 보통 한 2단위까지는, 단위수 2단위까지는 증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래요. 교장 그 자율에 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4단위로 운영을 한다. 이제 이게 요 표예요. 표 보는 방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하를 2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어머님들이 확률 통계예요.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 여기 보세요. 확률 통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을 3개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3개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 문과 애들은 뭘 듣겠어요?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확률 통계 이거 듣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왜 확률 통계는 문과 아이들이 들을 거냐면 저게 수능 과목이에요. 이 확률 통계를 이때 안 들어놓으면 얘는 확률 통계를 혼자 해야 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서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죠. 어쨌든 뭐 학교에서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놨는데 안 들은 거니까. 그럼 이과 아이들 기준에서 뭘 듣겠어요? 3개를 선택하면.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듣거나 아니면 난 수학이 좋아. 그래서 뭐 물원, 화원, 확률 통계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과 아이들은 이 학교의 경우에는 물원, 화원, 생원 이렇게 들을 가능성이 크죠. 이과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률 통계는 누구만 들어요? 문과 애들끼리만 듣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과건, 이과건 같이 성적 산출하는 거 아시죠? 예전에는 따로따로 선정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과, 이과, 문이과 통합 과정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냥 확률 통계를 선택 안 했으면 끝이고요. 그냥 들었으면 문과건, 이과건 같이 성적 산출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그냥 그 수강한 아이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과정으로 보면 보편고등학교는 문과 아이들을 확률 통계를 따로 문과 아이들끼리만 듣도록 해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문과가 수학을 잘해요?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요? 이과 아이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당연히 잘하겠지. 이과 성향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과 같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로 보면, 이 학교는 문과 애들이 가도 괜찮겠다. 수학 같은 경우에. 다른 학교는요, 확률 통계를 문이과가 같이 듣도록 이렇게 해놓은 학교들이 많아요. 교육과정 여기 뒤에 볼까요? 여기 보면 이 학교 보세요. 이거는 수지에 있는 학교인데요. 수지에 있는 홍천고등학교 들어보셨죠? 홍천고등학교, 여기도 좀 빡센 학교인데. 홍천고등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확률 통계 보세요. 확률 통계를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2학년 때 그냥 2단위 이렇게 듣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문과건, 이과건 다 그냥 이건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확률 통계를. 문과, 이과 한꺼번에 같이 성적 산출하겠다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 불리하겠죠, 당연히. 내신 성적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문과 계열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문과 계열 쪽으로 진학하겠다, 이런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학교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전형적으로 이과 선호 학교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이런 데 지원하면 좀 피곤해요. 그죠? 어떻게 보시는지 알겠죠? 편성표에서. 이제 수학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좀 확연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학교는. 그래서 나중에 기하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그냥 듣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기하. 이런 과목들이, 기하라는 과목들.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이것도. 이과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능 과목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표를 보자. 자기가 우리 집 바로 옆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어요. 가깝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한번 편성표를 보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시라. 이런 건데, 다른 과목들은 좀 비슷하니까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좀 이렇게 확연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의 그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 보면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무엇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 보편고등학교 보면 여기 기하, 확통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과 애들은 기하 듣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 학교들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그 학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학년 때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은 이과 아이들은 기하를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기하 안 들으면 좀 이상한 눈으로 볼 거예요. 대학에서. 이상한 눈으로 봐요. 너 왜 이과인데 기하도 안 들었어?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요번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건 2024년도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과별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과별이 쭉 있을, 과별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과대학이 있고 문과대학이 있고 쭉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핵심 권장, 여기는 없어요. 어저께 제가 설명회 할 때 거기 있었는데 어쨌든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에 이과 계열 아이들은 뭐를 들어야 되냐면요. 기하도 들어라. 확률 통계도 들어. 그 다음에 미적분도 들어. 그 다음에 수원, 수투 다 들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 이거예요. 서울대 입장은.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대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그냥 5개 다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권장 과목에서 이제 물론 과별로 조금 그렇기는 한데 특히 어머님들 질문 중에 이런 거예요. 이과인데 확률 통계를 꼭 내신으로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능으로는 어차피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알죠? 왜 이과 애들이 수능에서 확률 통계 선택하면 안 되고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주요 대학에서 아예 과목을 지정을 해버렸어요.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하고 기하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돼. 이렇게 아예 규정을 했기 때문에 확률 통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수능 과목도 아닌데 내신으로 확률 통계를 꼭 들어야 되냐? 그럼 이과 아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들으면 안 돼요. 듣는 게 좋아요. 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통계 듣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가만 발표 안 했으면, 그거 안 발표했으면 안 들어도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대 발표 나오니까 뭐 대부분의 대학들이 확률 통계를 핵심 권장 과목 또는 권장 과목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서울대 그 표에 보면. 그래서 대진고등학교가, 여기 대진고등학교 있죠. 여기가 기하 확률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기하 듣도록 유도하고요. 아까처럼 문과 애들은 확률 통계를 듣도록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 학교가 이번에 서울대 발표하니까 바꿔버렸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그거 수정해 놓으세요. 이거 바꿨어요. 이거 며칠 전에 바뀌었습니다. 2학년 때 확률 통계 하시겠대요. 문이과 공통으로. 대진고등학교 확통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는 근데 오히려 좀 거꾸로 가더라고요. 중앙고등학교는 원래 확통이 지정 과목이에요. 2학년 때. 이게 과학중점 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그래서 이제 확통을 2학년 때 하니까 뭐 문과 애들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확통을 밀어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5개 다, 그러니까 수학 과목 다 가리킬 요량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중앙고가 바뀌었어요. 반대로. 중앙고가 기하로 바뀌었어요. 요번에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뀐 게가 판교고 있잖아요. 여기 판교고. 판교고도 이과 애들은 기하 듣도록 하고 문과 애들은 확통 듣도록 이렇게 나눠놨었는데 이거를 바꿨어요. 이거를 확통으로 바꿨어요. 판교고도. 확통으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나머지 고등학교들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대 이번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좀 만든 자료가 올 상반기에 제가 올해 상반기 한 4월, 6월인가 5월인가 그때 만든 거거든요. 쭉 학교 들어가가지고 교육과정 편성부 보면서 만든 자료인데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 계열이다. 그러면 그냥 선택 과목 다 한다. 내신으로.
내신 버리면요. 내신을 버리는 학생. 아, 나는 뭐 내신으로 대학 갈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냥 대충 선택해 놓고 자기가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것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그죠?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갈 거니까 정시로 대학 갈 거면 그냥 선택은 하고 그냥 뭐 공부는 집중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능 과목만 하면 되죠. 그죠? 내신 안 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수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여기 뭐 지망 표시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지에서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지는 애당초 대부분의 학교가 확통이에요. 2학년 때. 수지는 기하를 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여기 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먼저 신봉고도 확통기하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도정고, 그 다음에 기흥고, 그 다음에 현암고인가? 현암고. 요 정도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확통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분당은 거의 대부분이 기한데 수지는 대부분이 확통이에요. 분위기가. 2학년 때 확통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확통하고 기하하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 제가 아까 빼먹은 것 같아요. 이과 애들은 어차피 뭐 다 해야 될 거니까 뭐 기하를 하건 확통을 하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문과 아이들은, 나는 문과 계열로 갈 것 같아요. 문과 계열 아이들은 굳이 기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신으로. 어차피 그거 뭐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2학년 때 기하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죠. 왜요? 아, 그러면 2학년 때 수원, 수투만 하면 되거든요. 이과 애들은 3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원, 수투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놓은 학교? 나눠놓은 학교를 갈 수도 있는데요. 문과끼리 하니까, 문과 계열 애들 가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2학년 때 학습 부담량이 좀 커요.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통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약간 문과 학생은 2학년 때 그냥 수원, 수투만 하는 학교 가면 좋잖아요. 세 과목 하는 것보다 2과목이 좀 편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3학년 때 확통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다. 2학년 때 확통하는 학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문과 계열 학생들은. 그죠? 2학년 때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문과 계열이에요. 수학을 좀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확통하는 학교를 가면 2학년 때 수원, 수투, 확통 3개를 해야 되고, 확통조차도 이과 애들하고 같이 합산을 해야 돼요. 뭐 어차피 수원, 수투는 같이 할 수밖에 없지만 확통도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과를 갈 건데 수학이 좀 약해요. 이 아이도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확통하는 학교보다는. 이과예요. 근데 수학이 좀 약해요. 수학이 약해요. 그럼 어떤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기하를 하는 학교를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그 확통하는 학교 가가지고 문과 애들이 좀 깔아주기를 바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그렇지 않고 기하를 하는 학교가 좋아요. 왜냐하면 기하가 등급 평가를 하지 않아요. 성취 평가예요. A, B, C입니다. 현재는 진로 선택 과목 있잖아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불리워진 건 다 A, B, C로 평가를 해요.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그래서 A, B, C로 해서 각 학교에서 기하라는 교과목은 1년 동안 쭉 배우면서 학교 시험을 웬만하면 아이들이 그냥 공부 좀 하면 A를 맞도록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출제를 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그냥 좀 출제를 하는 편이에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됐죠? 그래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고, 수학이 좀 잘 되고 자신 있는 학생은 뭐 어디를 가건 상관없어요.
학통을 가건 어디를 가건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학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지금 웬만하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는데 올 하반기 정도에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막 요새 바꾸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금 새 학교 얘기했는데 다른 학교들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번째 얘기입니다. 7번째 얘기는 이제 실제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실점. 일단 먼저 요 성남 지역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용인 지역 말씀을 드릴게요. 성남 지역은, 그러니까 성남 학군이라고 해요. 성남 학군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이렇게 1구역, 2구역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2구역은 분당구고요. 1구역은 수정구하고 중원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 학군은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용인 학군은요. 용인 학군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요. 교통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이제 가능한 한 너무 멀리 이렇게, 그렇잖아요. 분당에서 뭐 저기 어디 그 성남 어디 저 끝에 이 다니라고 하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통 편의성 때문에 구역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일단 구역으로 나눠놓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용인은 세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 선발은 이렇게 해요. 학생 선발은 2단계로 해요. 2단계. 그러니까 1단계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단계에서 50%를 뽑고요. 학생들을. 학교별로 모집 정원의 50%를 1단계에서 뽑고요. 나머지 50%를 2단계에서 뽑는 거예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용인도 1단계가 50%, 2단계가 50%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럼 1단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는 학교를 성남 학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분당은 너무 빡세. 나는 우리 애를 저 성남으로 보낼 거야. 그럼 갈 수 있어요. 1단계로 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 50%는 무조건 학군 전체로 뽑는 거예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1구역, 2구역, 3구역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1단계에선 5개까지를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5개 있죠.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나눠줄 거예요. 좀 있으면. 벌써 나눠줬나요? 아직 안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눠줘. 여기 1단계 학군 지원,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5개를 여기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개를 쓰는 거예요. 5개.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그 3개 구역 중에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5개를 써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자기 구역 걸 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일부 수정구나 중원구 학생, 1구역 학생들은 일부 써요. 성남 쪽으로. 이쪽이 학군이 좋으니까 이쪽 분당 쪽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모란이나 이쪽에 좀 사는 아이들 있죠. 가깝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야탁고등학교나 아니면 태원이라든가 거기 그쪽 그 임해동 쪽 그 라인들 있잖아요. 그쪽에는 일부 좀 지원들을 해요. 1구역에서 넘어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50%는 그렇게 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뽑고요. 그게 다 선발이 되고 나면 나머지 50%는 구역으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출신 중학교죠. 출신 중학교가 속해 있는 구역이에요. 자기 주거지가 아니라 자기가 나온 중학교, 출신 중학교에 그 속해 있는 구역. 그러니까 뭐 여기는 대부분 분당이겠죠. 그러니까 분당에는 전체 18개의 고등학교가 있고요. 남녀공학학교, 남자, 여자건 하여튼 18개가 있고, 영덕여고까지 해서 19개가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19개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남학생은 18개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 고등학교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는 5개 고등학교만 쓰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상 쓰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5개만 쓰는 이유는 50% 뽑는 거니까 그냥 그 전에 다 끝나요. 그래서 다 채워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5개만 쓰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5개 쓰는 이유는. 근데 2단계에서는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얘가 지금 배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다 써야 되는 거죠. 원하는 데를 다 쓰게 돼 있어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3구역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구역에 학교를 다 써주면 돼요. 아까 뒤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구역에 살아. 그러면 12개 쓰겠네요. 2단계에서는. 만약에 뭐 2구역에 살아. 수지구에 살면 10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단계는 자기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만 쓰게 돼 있어요. 자기 구역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1구역 아이들로 나와 있는 이 고등학교에서는 개수가 달라요. 이건 지금 분당 쪽에서 지금 현재 나눠준 저기 배정표예요. 그러니까 그 배정하는 그 안내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쓰는 요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쓰는 요령. 쓰는 요령은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만약에 만약에 뭐 특목고나 자사고 쓰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무조건 이렇게 다 똑같이 후기고잖아요. 그래서 후기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일지망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일지망을 예를 들면 성남외고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면 외대부고, 용인 외대부고를 썼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 학생은 무조건 1단계건 2단계건 일지망은 용인 외대부고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거기를 떨어졌어요. 용인 외대부고 붙었으면 그냥 그 학교 가면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일지망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일지망은 없어요. 1단계건 2단계건. 그러니까 얘는 2지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자사고나 특목고에 지원한 학생은 그 학교 붙으면 그 학교 가지만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학생은 1지망은 버리는 거예요. 1지망은 버리는 거예요. 1지망 버리고 2지망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1지망을 그냥 그러니까 그런 특목이나 자사고 쓰지 않았다. 그러면 1지망부터 쓰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좋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분당에서 그냥 인기학교다. 예를 들면 인기학교는 뭐 누구나 다 이제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인기 있는 학교가 어디죠? 분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교 어디예요? 낙생고등학교 이런 데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요? 그죠? 뭐 좋은 학교인 줄은 알겠는데 호불호가 갈려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서영고? 서영고가 좀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뭔가 좀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많이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서영고를 나는 일지망을 쓰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일지망에다가 서현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서영고 이렇게 쓸 거예요. 5개뿐이 못 쓰기 때문에 이지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이지망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은 데를 생각해 보니까 분당고예요. 분당고도 좀 만만해 보여. 분당고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런 학교들을 쭉 쓰잖아요. 쓰면 어떤 아이들은 일지망이 분당고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일지망이 분당고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하여튼 인기 학교를 써버리면 1단계에 떨어지잖아요. 1지망에서 떨어지면 2지망, 3지망, 4지망, 5지망 다 안 돼요. 어차피. 안 되죠. 어차피 5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아요. 생각은. 다 사람들은 뭐 서영고 쓰려고 하고 뭐 분당,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무난한 학교들을 막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1지망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2지망에서 걸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전략을 이렇게 쓰면 되기는 해요. 일지망을요, 서용고를 썼어요. 그리고 이지망을 진짜 애들이 많이 지원 안 하는 학교 있죠.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한 막 6, 7지망 넣어도 막 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약에 썼어요. 뭐 그럼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쓰면 안 좋은 이유가, 만약에 1지망을 서용고를 쓰고 2지망을 진짜 애들이 좀 싫어하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학교를 써버리면 그 학교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대면 가야 되잖아요. 대면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돼버리면, 1단계에서 돼버리면 그 학생은 이제 제외시키는 거니까, 2단계는. 제외시키는 거니까 1단계에서 만약에 서용고를 썼어요. 그래서 2단계를 인기 있는 학교를 쓰게 되면 무조건 안 될 테니까. 그죠? 안 될 테니까, 이제 여기에 뭐 좀 약간 비인기 학교를 쓰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운 좋으면 또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지망에서 걸릴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50%의 기회가 또 남아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일지망 안 됐다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서용고 썼으면 그다음부터는 떨어져야죠. 그러니까 일지망 안 되면 무조건 떨어지도록 쓰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야지 다시 여기다가 또 일지망에 서용고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또 50%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 쓰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비인기 학교를 쓰면 이지망에서 걸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1지망에서는 여기다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딱 쓰고요. 그 다음엔 여기다 그냥 인기 학교 쫙 집어넣어요. 인기 학교, 그래야지 떨어지죠. 떨어져야죠.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떨어지도록 쓰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더 기회를 여기서 쓰자. 서용고를 가고 싶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 안 가세요? 예. 1지망에서 1단계에서 1지망이랑 5지망을 다 돌려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1단계에서 1지망을 돌려서 떨어지면 2단계 1지망을 보게 되나요? 아니죠. 여기를 먼저 다 돌리죠. 1단계를 다 돌리고 나서 배정이 다 이제 여기서, 그럼 애들이 여기서 걸리는 애들이 있고 안 걸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먼저 뽑아 놓는 거예요.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이거를 추첨을 돌리잖아요.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디더라? 어느 학교에서 하더라, 이거? 하여튼 뭐 경찰관 입회하에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 번호를 뽑고,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장이 그 다음 번호를 뽑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10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10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 번호가 그 학교에서 10번부터 뽑고, 그 다음 이제 학교 운영위원장이 만약에 뭐 7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10번, 17번, 그 다음에 뭐 24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7범위로 계속 도는 거죠.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거기서 인원을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번호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번호 뽑아서. 그래서 그 간격대로 가서 학생들을 뽑아놓고, 그럼 수험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수험번호에서 이제 되는 아이들을 추려내고 50% 다 뽑아놓고,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다시 또 2차 이렇게 하는 거죠. 컴퓨터가 하겠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배정지망 지원서는 동시에 내나요? 1단계 이런 게 아니면? 같이 내죠. 같이 내요. 같이 한 장짜리예요. 이게 1차고요. 이거 한번 예행 연습을 하면 학교에서 이게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학교별로 다 아예 지망서가 이렇게 나와요. 학군별로 해서 이렇게 딱 요 양식이에요. 여기 학교 보여주고 학교 다 써 있잖아요. 이거 봐서 여기다 쓰게 하고, 일지망에선 5개만 써라 이렇게 해요. 용인도 마찬가지예요. 용인은 이제 1단계는 전체 학군에서 뽑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구역에서 학교별로 있잖아요. 그거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럼 1단계, 2단계에서 예.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같은 학교를 쓰는 게 좋아요? 같은 학교를 써도 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쓰진 않아요. 5개 학교를 쓰게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인기 학교는 딱 뭐 이렇게 인기 학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늘푸른 고등학교 이런 데가 늘푸른 고등학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늘푸른 고등학교가 거기가 이지망 쓰면 될까요? 그 학교가? 아닐걸요. 거기 일지망 마감일걸요. 거기도. 분당고등학교 이런 데가 거기가 뭐 이지망 아이들 쓰면 거기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냥 일지망에서 끝이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거기 그냥 그 지원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요. 뽑는 인원보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어넣으면 뭐 어차피 일지망에서 다 끝나는 학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는 이지망까지 차려가 안 오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러면 1단계에서 5지망까지 안에서 1, 2, 3, 4, 5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2단계에서는 아예 그렇죠. 그럼요. 예,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이제 인기학교 위주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2지망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아주 비인기 학과를 2지망에서 써버리면 될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 표 보면 또 얘기하면 막 학교에서 항의할까봐 제가 여기 있다. 어딨지? 여기 보면 이게 그냥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지망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런 데를 이렇게 지망하면 돼.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요 학교 뭐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 학교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같이 이렇게 편 짜고 가도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어요. 집 가까우면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쓰면 이 지망에 아마 될걸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래요. 이 학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학생 수가 좀 다른 데보다 적어서요. 어머님들이 그것도 굉장히 민감해요. 인원 수가. 선생님 기왕 그 페이지 나와서 말인데 영덕여고 같은 경우는 6지망인데요. 그건 왜 그래요? 빡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 따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녀공학 여학교보다는 어머님들은 여학교 가는 게 좋죠. 남녀공학 다니면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이제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여고를 많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뭐 참고사항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여학생들끼리 여학생애들이 좀 꼼꼼하잖아요. 내신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내신 따기가 좀 상대적으로 힘들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단 본인이 여자아이가 여고를 가기를 싫어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거리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다. 내신 따기가 좀 쉽지 않다. 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고. 근데 뭐 여기도 많이 바뀌어서 근데 영동여고가 사립고등학교잖아요. 사립고다 보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실제. 그리고 매년 서울대 실적을 보더라도 계속 그 일정 부분 항상 균일하게 성적을 내더라고요. 이 지역 이사를 만들어서 잘 몰라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6지망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 근현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니 여고는 남자가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학생들끼리 가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학생들끼리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여고 가기 싫어하는 것도 하나 있고. 내신 따기 어렵고. 그다음에 내신 따기 어렵고. 그래서 애들이 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예. 이유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낙생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이 여자애들 이거 낙생고등학교 여자아이 쓰잖아요. 그냥 일지망에 될걸요. 이거 비율이 예. 여기 일지망 될 거예요. 아마 낙생고등학교 기피 학교예요. 여학생들은 좀 안 가려고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너무 빡세.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해요. 일지망이 뭐 예를 들어 낙생고를 쓰면 예. 이지망에는 거기 나와 있는 기준대로라면 예. 이지망에서는 또 일지망 학교를 아예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일지망의 낙생고 늘푸른고가 1지망이잖아요. 예. 그럼 쓸 때 여기는 쓴 게 뭐냐면 일지망의 마감이다 이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일지망에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호하는 학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학교다.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모든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일지망 이렇게 써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모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예요. 아이들도 선호하고. 늘푸른고등학교는 또 외계 학교가 교복이 이뻐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교복이 이뻐서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분당의 일진들이 다 늘푸른고등학교 갔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뭐 이제 이런 학교들이 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여기가 이제 뭐 이런 데냐? 여기 이런 학교들은 왜 그러면 그러냐? 이게 인원 때문에 그래요, 인원. 인원이 좀 작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문과형 학교, 이과형 학교 이런 개념은 없어요, 지금은. 그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이과 나누지를 않는데 무슨 문과형, 이과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과학 중점 학교는 있죠. 커리큘럼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막 드글드글해. 그런 학교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좀 약간 이과 중심 학교죠. 보평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고요. 보평고. 이런 데가 이제 과학중점학교는 워낙 이제 학교 설립 자체가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과형 학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낙생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예요. 과학중점학교고, 중앙고등학교도 과학중점학교고요. 그다음에 보평고등학교도 과학중점학교예요. 이거는 뭐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대진고등학교는 워낙 좀 학교가 좀 빡세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특히 이과형 아이들이 또 많이 가는 학교고, 뭐 그런 학교들이 좀 중심적인 학교고, 나머지 학교는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보통 요새는 이과나 문과나 반반 정도 돼요. 좀 이렇게 그 과목 선택하는 성향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원서 쓰는 건 얘기 됐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제 얘기는 아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1단계에서 일지망 쓰고 그 다음에 너무 그 5개 쓸 때 이지망을 낮춰서 쓰지 말고 그냥 가고 싶은 학교 다 써요. 거기다가 어차피 그러면 일지망 안 되면 그냥 끝난 거니까 그러면 이지망에서 혹시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지망에다가 서영고등학교를 또 아까처럼 뭐 서영고등학교를 이렇게 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는 아마 뭐 동영상에서도 많이 제가 하는 얘기들인데,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 오늘 저녁 한 10시경 정도 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수의학원 이렇게 치시면 올라가 있으니까 보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요 표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뭐 이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제 빡센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냐? 아니면 좀 약간 그래도 좀 그거보단 좀 나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게 좋냐? 이것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인데, 지금 여기 보면 요 A그룹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그룹은 뭐냐면 요게 내신 등급이 1등급인 아이고 수능 등급도 1등급인 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고등학교 지금 입학하는 아이가 무슨 수능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우수한 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그냥 성실성 이런 개념들, 성실한 아이, 진짜 성실한 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은 현재로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이가 문제 해결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좀 잘 풀고, 그죠? 그리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A그룹 아이들이에요. 이 A그룹 아이들은 어차피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정교권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이 어머님들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자사고를 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서 개인 성향, 그 다음에 아이의 어쨌든 뭐 희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자녀가 여기 A그룹이고 만약에 그냥 부모가
아이가 뭐 어떤 그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저는 그냥 일반고 보내는 거를 추천합니다.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이 아이가 만약에 그 일반고에서 전교권이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요. 아까 추천 전형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어차피 이 아이들은 수능 성적도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막 분위기에 휩쓸리는 아이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고. 그리고 요 그룹 아이들이 주로 의대 이런 쪽 많이 생각하는데 의대라고 하면 더더욱 일반고를 보내는 것이고 일반고 중에서도 센 일반고 보내지 마세요. 센 일반고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이 아이들 흔들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센 일반고보다는 그냥 내신 따기 좋은 일반고가 있진 않아요. 있진 않아도 층이 얇은 데는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층이 얇은 데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중앙고등학교하고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떤 학교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 다른 학교도 내신 따기는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층은 분명히 달라요. 훨씬 그 중앙고등학교 아이들이 상층이 두꺼워요. 그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그룹 아이들은 좀 피해서 가자. 이게 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B그룹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B그룹도 성실해요. 성실한데 A그룹보다는 좀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그죠? 성실한데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 요 아이들도 저는 좀 센 고등학교는 안 가는 게 좋아요. 센 고등학교.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성실하니까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라는 건 그래요. 아이가 좀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이렇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성취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아주 어려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이들도 아주 성실하고 그래도 뭐 아주 머리가 아주 뛰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내신 성적을 이게 제가 왜 그냥 일반 고등학교 좀 너무 센 고등학교보다는 그냥 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권하냐면 그래도 내신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내신 성적을 좀 딸 수 있으면 좀 좋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쩌면 수능 성적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고3 때까지 가서.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니까 내신 성적 좀 잘 받아서 수능 최저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C그룹 아이들인데요. C그룹 아이는 이제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 C그룹 아이들은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좀 좋아요. 근데 애들이 좀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불성실하죠. 그래서 공부하는 게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하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보면 성향상. 그리고 아이가 막 분위기에 굉장히 휩쓸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위기에서 막 애가 진짜 막 뭐 이게 전의를 막 불타오르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러니까 뭐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이러면 그냥 막 분위기 막 휩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그룹의 특징은 어차피 센 고등학교를 가나 약한 고등학교를 가나 내신으로 대학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학교 때 하는 거 보니까 얘가 전교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하는 유의미한 전교권은 사실은 20등 전교. 20등. 그죠? 그 정도에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들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러면 그리고 이 내신이라는 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과목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 것들이 골고루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얘는 뭐 어떤 특정한 과목만 좀 애가 잘할 것 같아. 수학이나 과학에 좀 특화돼 있고 오히려 국어나 영어 이런 쪽은 애가 뭐 중학교 때 해봐도 그냥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는 실제 고등학교 가서도 내신 성적이 이렇게 막 그렇게 전교권으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신으로 대학 갈 아이가 아니에요. 수능으로 갈 아이예요. 그냥 정시 봐서. 그러면 정시로 대학 갈 아이는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 그룹 아이들은
그냥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전교권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무조건 생고등학교 그냥 보내세요. 낙생 이런 데 주저없이 그냥 보내세요. 낙생, 대진, 중앙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그냥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D그룹 정도, 왜 이래요? 여기 D그룹 정도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D그룹. 요 D그룹 아이들도 그냥 뭐 아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들도 그냥 중간에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냥 가능한 한 좀 학교 분위기 좋은 쪽으로, 학교 분위기가 좋은 쪽. 어차피 요 D그룹 아이들이 전교권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어차피 얘도 어쨌든 뭐 수능을 봐서 정시로 아마 대학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룹 아이들 있죠. 여기 이렇게 나머지 그룹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다 보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 보면 지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방 쪽은, 지방의 국립대들이라든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아까 어디가 제일 많다고요?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 부분을 그나마 그 아이들이 그렇다고 내신 성적이 높은 아이들은 아니에요. 높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신이 뭐 너무 형편없으면 또 그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이 예를 들어서 2, 3등급 대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도 한 3등급 후반이라도 이렇게 좀 유지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도 그거에다가 수능 최저 맞춰서 교과 전형이나 지방에 있는 이런 데를 지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센 데 보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나마 조금 교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염두를 좀 둬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고등학교 갈 아이들은 요 애들이에요. 요 아이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근데 잘 판단이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자체가 판단이 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중점을 두는 건 혹시 여기 오신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전교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피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좀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는 아마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꼭 선택을 하면 분당에서도 생고등학교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고3 때 가서 원장 선생님 얘기가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시지 않는 게, 그보다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는데, 수시로도. 정시로는 다, 어차피 정시야 수능 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저녁 7시 반에 오늘 했던 내용이 다시 또 온라인, 줌으로 다시 한번 있어요. 줌으로 한번 있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하반기 되면 원서 쓰고 이럴 텐데, 아이들 고등학교 입시 전략, 입시에 대해,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원서 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 데스크에다가 전화번호 메모해 놓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전화 드려서 1대1 상담도 가능하니까 제가 돈 받고 안 해요. 그냥 상담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저희 학원 데스크 쪽에 이렇게 상담 전화해 놓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